앞서 잠시 2,800선을 내줬던 코스피 지수 다시금 2,8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열심히 국내 증시를 끌고 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강한 국내 증시, 이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주실까요? 마켓 1타 강사 엠뱅골드 신광섭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교성입니다. 네. 오늘 이제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코나이를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쿠폰이 있으니까요. 네, 사실 뭐 코나이를 이제 편입을 하고 싶었는데 네. 못했었죠. 왜냐면은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방송 내규상 뭔가 투자 경고 위험 종목을 편입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사실 이등주인 쿠폰을 편입을 했었죠. 4월 중순 때. 그러면서 제가 쿠폰도 괜찮고 코나이도 괜찮고 웹캐시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3대 지역화폐 관련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잠깐 차트 보면서 리뷰를 좀 도와드리면요. 이미 목표 가격을요. 오늘 그냥 완전히 그냥 넘어갔습니다. 쿠폰 오늘 상한가 지금 상한가 찍었다가 좀 풀렸습니다. 자, 코나이 지금 몇 프로일까요? 코나이가 지금 20%. 그러니까 오늘 대장이 약간 좀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쿠폰이 코나이보다는 조금 가볍다 보니까 유통 물량도 없는 품절주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고요. 참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 굉장히 좀 매우 아름답죠. 굉장히 좀 매우 이쁘게 정배열로 약간 올라가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거래대금 터졌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돈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들어왔다.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누군지 모르겠으면 어떤 큰 돈이 들어왔다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지역화폐 관련주는 이게 쉽게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추경 관련된 부분들도 나왔고요. 근데 비상경제 TF팀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내수 경기 살리려고 우리나라의 실물 경기도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 가격을 좀 세드리면요. 39,000원 선으로 하단에 자막이 나오고 있죠. 39,000원, 4만 원까지 보자는 관점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쿠폰 수익 나신 분들, 지역화폐 관련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일 TNI도 오늘 리뷰하신다고. 네, 오늘 원인 TNI는 이제 뭐 며칠 전 지난주 편입 종목이었어요. 5월 말일날 이제 편입한 종목이었고 이 회사는 이제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LNG 가스터빈 관련된 종목이다. 근데 사실 근데 이제 보시면 뭐 넥스틸도 그렇고 한국가스공사 어찌 보면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이제 우리 대선 날에 초청이 돼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했었는데 사실 약간 좀 별다른 이제 이슈가 없죠.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리뷰해드리냐면 뭐 손실나고 있은 종목들도 리뷰를 해드리니까 제가 추천하고 나서 지금 마이너스 한 8%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리뷰해드리면 뭐 추세가 이탈한 것도 아닌고 상승 추세인 것 같지도 않고 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하단입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에 저는 손절가를 제가 여기다 그어놨거든요. 23,000원 정도. 여기 이제 이 신규 상장한 날 5월 9일날 저점이 좀 깨진다. 손절가 25,9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를 깨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요 라인 5월 9일날 시작가 저가 구간은 깨지만 않는다면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예수 물량도 3개월 내에 나와요. 한 달 반 뒤에 나오는 만큼 또 트럼프 입에서 LNG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또 이야기들도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뭐다? 바로 매물이 비어져 있다. 이 회사 만약에 관심 있게 보신다면 네이버에 원일 TNA라고 검색하시면 사명에 검색하시면요. 홈페이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거 들고 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이제 신규 발굴주잖아요. 저는 원일 TNI에 야망이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 차트로 봐도 야망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손절가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가에서 이탈하지 않는 범위면 계속해서 홀드하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지 않는다고 해서 큰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마켓 1타 강사 오늘의 강의 주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수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어느덧 이제 2,800선까지 올라서게 됐고 단기간에 3,000까지 네. 욕심을 더 내봐도 괜찮을까요? 결국은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범위를 제공한 게 네. 뭐 용의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결국은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쉽게 돌파가 나올 거다. 왜냐면 나머지 지금 방산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대형주들은 이미 좀 올라갔었고 거기다 지주사, 증권사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2,800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각 후보별로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돈은 결국 풀릴 것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고 했는데 단기적으로 과열권에 대해서 일시적인 눌림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뭐 다음 주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분위기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휴전 국가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종전을 하지 않은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사실 휴전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지정치 리스크가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어찌 민주당이 약간의 좀 이제 친화적인 뭔가 외교를 제스처를 많이 취하려고 노력하는 이 정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돈은 거짓말은 안 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런 지정치 리스크도 괜찮다. 그래서 오늘 좀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좀 이런 뉴스를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바로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바로 이 글씨가 나오죠. 약간 조금 한글이 조금 어색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 약간 언론사는 아닌데 네. 밑에 보시면 조선중앙통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아시죠? 조선, 북한의 어찌 보면은 뭐 CCTV 같은 중국 CCTV 같은 이런 통신 언론사인데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뭐 12월 3일 비상계엄 그 사태 이후에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2달 뒤 6월 3일 대통령 선거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제 이제 이게 당선 소식 되면서 취임을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오늘 아침에 이틀 뒤에 보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원래는 한 일주일 뒤에 보도하고 이랬는데 북한에서는 이틀 만에 좀 빠른 시일 내에 당선이 됐다. 근데 여기서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글귀를 보면은 약간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그래서 준비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의 이재명 대통령 당선 보도 소식인데요. 핵심이 이겁니다.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라는 점이죠. 근데 원래는 북한이 우리를 뭐라 불렀을까요? 남조선이라고. 네, 남조선, 뭐 괴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속어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어찌 보면 약간 좀 부정적인 이제 어휘를 좀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요, 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전문가 분석도 마찬가지로 이 무관심 전략의 연장선이긴 하나 이 관련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제스처, 뭔가 이제 어휘에 대한 단어가 키워드가 좀 바뀌었다는 점이 이전보다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담아봤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제가 어제 너튜브 방송에서도 그 이제 회계법인들, 뭐 3.1이라든지 세종 이쪽에 대해서 이제 신정부 관련된 정책도 한번 브리핑을 쭉 해드렸어요. 너튜브에 신광서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 나오니까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중요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외교 쪽을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1번, 2번, 3번 큰 카테고리로 적용이 되어 있죠. 좌측부터 우측까지 보게 되는데 뭐 좌측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공급망 관련된 이슈와 관세 이슈가 어쩌면 1번, 2번의 카테고리에 엮여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남북 관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말씀드리잖아요. 3번 볼까요? 결국은 남북 관계 보건 및 화해 협력.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뭔가 좀 진행이 될 확률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첫 주관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비상경제 TF팀 출범했지만 다양하게 다음 주까지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이런 정책에 대한 테마가 순환매가 최소한 1년 정도는 가는 게 통상 과거 사례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조금 뭐 이전에도 제가 대북 관련주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를 편입을 했잖아요.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남북 경협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 남북 경협주.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걸로 정의해봤습니다. 자, 이게 오늘 주인공이죠. JST나. 개성공단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파기돼서 없어졌는데 개성공단 입점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목걸이 만드는 회사 아실 겁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인데 지금은 이제 입주를 못하죠. 개성공단이 지금 뭐 파괴된 상황이니까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파괴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 같다.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JST나 종목 말씀 한번 잠시 뒤에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남북 경협이나 대북은 언제든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장의 네, 잠재적인 재료였습니다. 그게 이제 부각이 된 게 오늘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남북 경협주, 뭐 대북주 안에서 우리가 탑픽으로 봐야 할 일타 종목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종목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조금 빌드업을 좀 시켜드리면 네. JST나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데 이 기업이 상한가인데 왜 이 기업은 못 가? 같은 입주 기업이었는데 더 공장도 컸는데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기를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명 말씀드리기 이제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1081원입니다. 1081원에 편입하고 종목명은요. 네 글자입니다. 인디F라는 종목을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남북 경협도 뭐 철도라든지 DMZ, 관광, 개성공단 네, 맞아요. 은근 섹터가 좀 다양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인디에프를 꼽았다라는 거는 JST나의 후속주로 보시는 거죠. 그냥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면은 JST나 뭐 신원도 지금 뭐 상한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이 종목도 어찌 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개성공단 부지를 살펴보면 인디에프가 가장 큽니다. JST나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의류 브랜드 사업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 이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특이점이 있는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국정원장이 임명됐다. 이분이 남북 관련된 추진위원회 위원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2020년도 때 문재인 정권 당시죠. 대북 정책에 대한 속도가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근데 관세를 어느 정도 진행을 나가서 잠깐 1년 동안 조용할 때 뭐 했냐? 2018년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베트남에 넘어가서 또는 판문점에 가서 뭐 했죠? 회담을 했잖아요. 예.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는 어느 정도 지금 아마 여름 정도 마무리되면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제 여름 정도, 늦 여름 정도에는 분명히 트럼프 입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나고 싶다. 대북 관련된 뭔가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터졌죠.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 최대 거래량 바닥에서 터지는 종목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여기 거래량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윗골이 달라가지고 최근에 좀 올라왔으니까 조금 고점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멀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멀리서 한번 볼게요. 멀리서 한번 보게 된다면 자.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대부분의 대북주들이 대부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 그래서 부담 없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목표 가격을 일단 단기적으로 좀 높게 제시해 드릴게요. 1,500원 선으로 좀 여기서 50% 정도 보고요. 손절 가격은 890원 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손절은 뭐 변수가 지정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웬만하면은 지금 정책상으로 대북 관련된 정책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는 자리, JST나도 상한가는데 왜 이 종목은 못 갈까? 라는 측면에서 인디F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타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무방에서는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여러분들 주도 섹터들이 있죠. 방산, 조선 관련된 부분들 좀 어떻게 여기서 더 끌고 갈지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선택하는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북 정책 관련주 외에도 다른 쪽,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수해서 한 6개월 정도를 좀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섹터, 이재명 정부 정책 관련주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1타 강사 인벤고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